안녕하세요. 디지털 백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소통을 통한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등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용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소통은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에 대한 활동 지원에 앞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장애 유형별 기본적 지식을 배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이나 문자, 몸짓 등을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며 또 의미를 주고받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의사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방식을 꼭 언어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방식에 관계없이 의사소통 행위는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 바탕이라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방법을 나누어 본다면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우리는 자신이 말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는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메시지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며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상대방과 신뢰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왜곡이나 생략,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관계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지원사는 이용자와 언어로서의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러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활동 지원사가 기분 전환 겸 농담 삼아 던진 말 한마디에 이용자가 깊은 상처를 입고 활동 지원사의 대면을 기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용자의 생활 배경, 장애 경험 등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령이나 사고방식, 경험, 가치관의 차이 등은 물론 중증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의 경우 그로 인해 형성된 여러 조건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말이나 글이 아닌 그 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정보 전달되는 과정이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형태로 신호와 느낌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주로 언어적 의사소통에 더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거나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만났을 때 무덤덤한 표정으로 오늘 참 멋져 보이세요 라고 말할 때보다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상대를 순간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며 오늘 참 멋져 보이세요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의미 전달이 분명하고 빠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못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관한 것이라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보다 정확하게 언어적 의사소통을 해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그 파급 효과가 오히려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크게 더욱 진실을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개의 끄덕임이나 손사래와 같은 몸짓, 인상을 찌그리거나 미소를 짓는 등의 표정, 비명이나 울음, 웃음과 같은 감탄 등은 모두 대화 중의 맥락으로 충분히 독립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들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 가운데는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나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도 있습니다. 수화가 말하는 비언어적 대체수단이라면 점자는 글, 즉 문자의 비언어적 대체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로 의한 특성화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용자와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